자, 봐봐. 이 페이지, 이거 차례 보면은 독서 이론 안 나온다니까 이거 빼. 이제 첫 번째 거 독서 이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8번 이것도 빼. 이 변형 문제도 안 풀어도 돼. 9번부터 14번까지가 숙제야. 9번부터 차례 14번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지문,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지문을 할게.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지문은 이 수능 지문에 대한 수능 특강 연계였던 지문들이야. 그래서 관련 지문이니까 오늘은 2번, 3번, 4번을 설명하고 2번부터 7번까지를 풀어가지고 검사를 맞춘 다음에 해가시면 됩니다. 들었잖아. 들었잖아. 자, 귀를 다시 열고 잘 들어봐. 2번부터 3번까지 설명을 해줄게. 2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풀고 검사를 맞은 다음에 집에 가면 된다. 나머지 거 하고 기도라. 지금 6번으로 야! 6개 지문 푸는데 60분이면 돼. 야, 그리고 설명도 해주잖아. 자, 봐봐. 6페이지. 자, 보자. 한비자. 한비자는 법까지. 법과.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그러니까 한비자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사상가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뭐야? 그 책의 이름이기도 하는 거지. 맹자, 공자 뭐 이런. 근데 사실 이제 뭐 공자 같은 경우 공자라는 책은 없고 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 언직에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아 엄격한 법칙을 통해 중국 강병을 피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의 한비자 책 속의 장에 들어가 있다. 노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야? 춘추 시대 사람이야. 맹자나 한비자는 전국 시대 사람이지. 그러니까 좀 시대가 늦어. 노자는 원래 뭐한 사람이야? 노자 뭐한 사람이야? 노자는 굳이 치면은 주나라 때 국립도서관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막판에 이제 노자라는 책을 남기고 이제 변방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방 한복관의 문지기가 이제 책을 받았는데 그게 노자인 거야. 이 사람도 주고 갔어. 공자랑 같은 시대 사람이고 공자가 이제 노자를 되게 동정했어. 실제 만나가지고 얘기도 했었지. 그래서 노자가 공자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물론 이 사람은 도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교라는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유가, 법, 도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법까지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 사람은 뭐야? 인으로 통치한다. 법으로 통치한다. 여기는 어때? 통치하지 않는다. 유비자연. 그러니까 니네가 시조와 뭐 문장 쪼개기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인으로 어질게 해가지고 줘서 뭐라는 거지. 자 이거를 빼줄 테니 이거를 하려면 이게 이제 뭐라고. 법과는 어때? 안 하면 못 가. 이게 못 가야. 자, 그래가지고. 자, 한비자는 사실 얘랑 다르잖아. 느낌이 다른데, 도의 개념을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가 되고, 도를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는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고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은 도에 따라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 그 성태가 드러난다고 이해를 했다. 자, 도라는 거는 뭐야? 우리 도를 하십니까? 해도 도지. 맨날 이제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도인데 도는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치인 거야. 자, 그래서 한비자는 노자에서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일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자, 무슨 얘기냐? 노자는 도를 뭐라 그래? 영원 불변의 것이다. 세상 전체의 이치다. 라고 했다면 한비자는 도는 뭐야? 영원한데 가변한 것이다.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을 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지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지. 가변해야지만 어때?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가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하면서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적인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잡아봐. 개별적인 사건과 사물에 내재한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야?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법칙인 거지. 예를 들면 법가에서는 법을 존재하잖아. 그럼 각각의 개별 법이 있고 그거를 총안으로는 어떤 느낌인가? 헌법의 느낌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라는 건 법으로 치면 헌법 같은 거지. 그거의 근본적인 것. 자, 근데 생각을 해봐. 개별 법들은 헌법을 거스르면서 존재할 수 있나? 그럼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제 합치 판정 못 받으면 없어져야 되는 법이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아울러야 되는 게 도인 거고, 즉 각각의 법들은 그 도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만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헌법의 근거에서 입법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기본 법칙이 있고 그게 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의 혼란의 원인으로 보고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게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자는 어때? 너희가 이거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어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너의 욕망을 없애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법관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너희는 항상 숙제를 하기 싫은 욕망이 있겠지. 그러면 내가 법으로 통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자. 이번에는 어때? 유학자들, 공자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공자의 그 유학을 받아들인 그 유학자들이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르기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도를 받아들였는지 노자의 거를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야.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의 주석을 정리하였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도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성리학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론. 이와 기가 있지. 이가 뭐에 가까워? 도에 가까운 거. 기는 뭐야? 세상의 어떤 물질, 사물적인 것들이지. 이는 뭐야? 세상의 이치. 그게 이제 도에 가까운 거지. 자, 그래가지고 혼란에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분위기 하에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의 주석을 낸 거지.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 물질의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이 기론의 이 기 아니야. 이거는 이제 기계 할 때 그 기야. 이게 아니야. 그건 뭐야? 이에 가까운 기운 기자지. 이거에 가까운 거야. 자, 그래가지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 사물이 뭐인 거야? 기인 거지. 다시 이론에서. 근데 어쨌거나 도라는 건 뭐야? 어떤 그거를 구성하는 기운 내지는 이치라고 본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기는 변한다고 생각했어도 한비자도 변한다고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 사람도 어때? 노자의 무의자연,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걸 부정을 했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인 측면과 결과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노자의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어때? 통치를 통해서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는 부분이 또 다르다라는 거지. 노자는 그냥 놔둬라. 그리고 왕안석은 어때라?
통치해야 된다. 인간적인 부분을 갖다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송나라이고 원나라에 이어서 성행했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도교는 주술에 가까운 어떤 우리나라 표현은 무속신앙 같은 개념이지. 유학자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하였고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되는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라는 것을 저술했는데 그는 도와 유학의 이념을 관련짓는 구조를 추구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이거 보면 어때? 이거 뭐라 그래? 아전인소라고 그러지. 제논의 무효 자기 유리한 대로 가져다가 쓴 거야 노자들. 그러니까 자 한비자는 어때? 노자의 돈은 맞는데 이거 우리가 법으로 강하게 통치해야 된다. 이거 왕한석은 어때? 노자의 기본 이론은 맞긴 맞는데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통치해야 된다. 서로 비슷하지. 근데 오징은 어때? 이거 좀 이상한데? 바꿔서 나한테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이해지가 도의 세대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의 견해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들어간 것이 인이해지다. 자 노자는 어때? 사람들이 악하고 기본적인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때? 인이해지라는 게 나타나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오징은 어때? 도가 쇠퇴하면은 인이해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가 이제 그게 현실로 만들어진 것, 그 도가 현실로 만들어진 게 인이해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시대 흐름에 따라 쭉 나타나지.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묻어있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이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하고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고 노자 사상에 대해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노자가 이단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어쨌거나 공자한테 영향을 준 스승적인 존재니까.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을 하고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의 유학과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때? 노자가 우리의 이제 근원적인 어떤 육아의 근원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노자는 이단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세 명이 있었어. 왕한석은 노자에서 어때? 다른 점은 다르고 필요한 점은 가져다 쓴 거지. 그래가지고 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육아 부분에서 보면은 도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서로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통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지. 오징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오징은 노자와 유가가 있으면은 노자의 이제 도교적인 부분을 자에다가 갖다가 아전인수적으로 갖다 끌어 쓴 거지.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유가에다 갖다 맞춘 거야. 그렇다면 설에는 어떻게 했어? 설에는 노자와 유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같은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세 사람의 견해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또한 그는 노자의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그러니까 노자가 인의예지 등의 어떤 그 수단이잖아. 인의예지는 도덕을 밝히기 위한 그 수단적인 부분들이 노자는 사실 모든 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무의자연이잖아. 없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의 같은 것도 그럼 비판했을 거 아니야. 근데 노자가 그걸 비판한 이유는 사실 유학이랑 달라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이제 인의예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자가 생각한 본성에 가까운 게 인의예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은 거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모르겠는 거 다음으로 가보자. 자, 페이지 11페이지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안 방법.
자, 경마식 보도라는 건 뭐야? 경마할 때 우리가 뭐 1번마, 2번마, 3번마, 4번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알려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잖아. 물론 돈도 걸려있기도 하지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야구할 때 생각을 해봐. 야구장 가면은 야구 경기만 보고 있어? 뭐 먹고 술 마시고 난리를 피지. 특히나 우리가 공격 안 할 때는 놀고 있잖아. 딴짓하면서도 이제 방송이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선생님 학교에 했던 거. 응? 학교 시간에 했었어요. 학교 시간에도 했었어? 똑같은 질문. 문제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질문 풀어보라고. 앞에 것도 했던 거야. 그래요? 앞에 거 기억이 안 나서 망했다. 했던 거야. 근데 이걸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거. 앞에서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 네. 자, 그래가지고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 경마식 보도인데, 경마식 보도는 선거율이 가까워질수록 증가를 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청률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가지고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하지만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와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야? 선거에 영향을 줘서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보면은 막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막 대통령 지지율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뭐 선거 이제 투표 개표 과정에서는 막 이렇게 세 사람 얼굴 나오고 막 여기서는 그 애니메이션 뭐 캐리커처 같은 걸로 만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경마식 보도라고 볼 수도 있지. 흥미인조에. 하지만 어때? 공정성을 줘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한 특별 규정. 선거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보도 준칙 같은 것들, 하위법들이 있는 거지. 거기에 딸려있는. 그래가지고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때? 결과 보도는 할 수 없다. 언제 기간 동안?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 마감되고 난 다음에는 어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이제 상위법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에서의 규정이 맞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지. 이게 국민의 권리 침해냐 아니면은 공정성 때문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어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도 선거 당일에 임박해가지고 보도하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지. 거기에 의미 없는 표 던지는 거 의미야 생각 없다고 생각하잖아. 예를 들면 A와 B 후보가 경합을 이루고 있고 C 후보는 저기 떨어졌는데 내가 원래 C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보다가 이거 내가 해봤자 의미 없겠는데 그럼 A, B 중에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합헌 결정을 내렸지. 만약에 이게 헌법 불일치나 이제 불합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돼? 그 순간부터 전부 그 법은 효력이 없어지지. 우리 합헌이 아닌 위헌이라고 결정 때리면 어떻게 돼? 그 순간 그 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어. 그래서 보통은 헌법 불일치를 때리지. 왜 그래? 헌법 불일치하면 기한을 줄 수 있거든. 이제 그 위헌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결정 내리는 순간 그냥 그걸로 감옥에 들어있던 사람까지 바로 다 꺼집어내줘야 되거든. 보통은 헌법 불일치를 때리는데 어쨌거나 합헌 결정을 내린 거지.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선거방송과 관한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한다. 누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같은 경우에도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하고,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경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누가 앞섰다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경마식 보도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방송 토론회인데, 선거방송 토론회 보면은 모든 사람 다 나와. 허경영 나오든. 아니, 다 나오면 좋겠지. 하다못해 뭐죠 밑에까지. 근데 그러면은 개판 5분 전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사람들 몇 명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이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거기 보면 한정된 거는 뭐야?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또는 이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이건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렇지? 할 수 있다.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 기획 등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사 판도는 어때? 미연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합헌이라는 거는 뭐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다수 의견은 합헌이지만 소수 의견에서는 어때? 이거는 분명히 대표적인 어떤 거기 나오는 선거방송 토론에 나오는 인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를 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토론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인 자기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토론회에 나갈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차별적 침해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됐고 마지막 15페이지 데이터에서의 결측치와 이상치. 자, 결측치는 뭐야? 바뀐 거야. 이상치는 이상한 거지. 자,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보자. 자, 진명이가 있고, 현서가 있고, 호윤이가 있고, 구원이가 있고, 승현이가 있다고 해. 자, 국영수 성적이 있다고 해봐. 자, 진명이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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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괜찮은데? 현서는 어떻게 할까? 100점, 30점, 20점. 극단적인데. 어떻게 할까? 100점, 90점, 100점. 네, 너무 현실만형 아니에요? 아, 그래? 1000점. 이상치. 자, 6번이 70점, 없어, 30점, 80점 해보자. 없는 승현이 60점, 60점, 없다 해보자. 이렇게. 아, 그래? 수학 100점, 수학 1000점. 자, 그러면 봐봐. 이거는 뭐야? 결측치지. 이거는 뭐야? 이상치야. 맞지? 100점 이상 나올 수 있잖아.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있는 것인데,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체인 거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야. 대체하는 값은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을 한대. 평균값이라는 건 뭐야? 다 더해가지고 나눈 거지. 숫자만큼. 아니면은 중앙값은 뭐야? 쭉 열을 세워가지고 그 중간값을 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자. 자, 여기 결측치가 있어. 6번이 점수, 영어 점수가 궁금해. 자, 평균치를 치면 어떻게 돼? 80에다가 60 더한 다음에 90 더하면 되네. 150에다가 240, 240 나누기 4는 몇이야? 60점. 이렇게 하면 평균값인 거지. 근데 중앙값은 뭐야? 30, 50, 60, 90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홀수로 끝나면 여기 딱 중앙값을 하면 되는데 1, 2, 3, 4에서 짝수네. 그럼 어때? 얘와 얘의 평균인 55점을 갖다 넣으면은 이거는 중앙값인 거지. 최빈값은 뭐야? 이건 최빈값이 나올 수가 없지. 가장 많은 게 없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50점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가장 많은 게 50점이네? 50점 이렇게 때려보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중앙값은 데이터의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고,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의 평균을 내지. 자, 그 다음에 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빈도가 나타나는 값이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뭐를 써? 평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것은 중앙.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건 어때? 최빈값으로 보통 나타내는 거. 가장 많은 숫자로. 자, 그래가지고 이상치는 이게 결측치랑 다르게 이상한 값이지.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학과는 서양사학과. 이재용이 서양사학과 출신이거든. 이거 맞는 데이터야?
맞을 수는 있겠지만 맞지 않지. 이런 이상치는 이상한 거잖아. 하버드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학파는 어디였더라? 여기 나오는 학과 있잖아. 그 누구냐? 응? 마이클 조던 나온 그 과가 뭐였지? 하여튼 그 과가 제일 많이 평균 본다라고 나오지.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건 평균치의 오류인 거지. 그래서 그런 이상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껴야 되는 거지. 제일 위나 제일 밑에 따서 보통 제끼잖아. 자,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의 연봉이고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으면 이건 어때?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평균값보다는 어때? 근원값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제일 위에 제일 끝에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몰려 있는데 이 직선의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이상한 직선들도 이상한 선들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 직선 L을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점들이 여기 붙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상의 어떤 두 점은 있지. 아무거나 두 개를 이어. 그러고 나머지 선들과의 거리를 전부 다 재는 거지. 어차피 거리 재면 어떻게 되겠어? 다 수직으로 이렇게 가겠지? 최단 거리를 재면. 그래가지고 이 거리들의 합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뭐야? 이상한 데이터라고 보고서 그 선을 제껴버리고. 이 거리들의 합이 특정 이하로 줄어들면 어때?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다라고 해가지고 그 선들을 합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선을,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이제 그 비슷한 선들의 묶음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데이터들의 기본을 나타내는 직선 L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선들이나 이런 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들어가겠지만 이런 선 있지. 빨간 선을 하나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랑 다르잖아. 그럼 거리가 더 멀어지겠지. 다른 것들과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질 거 아니야. 아니지, 이런 거는 괜찮겠다. 이런 게 더 문제지. 이런 게 더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이 데이터들의 가장 어때? 골고루 들어가 있는 집합인 직선 L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자.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해보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네임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이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 거리들의 합이 허용 범위 이내이면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분석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분석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치를 이은 점들은 어때? 그거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상치 점을 이은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되겠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 정산치 집합의 데이터의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찾으면은 그게 L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선이. 그래서 이상치 결축치 처리 방법까지. 그거 관련된 나머지 비슷한 지문들은 한번 문제를 풀어봐. 그거는 내가 설명 안 할 테니까. 그래서 6개 지문 풀어서 검사 마치고